제가 저번에 집을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1탄에서 얘기했고 이제 2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엄마가 잠을 안 재웠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초등학교 때인데도 시계를 보면은 새벽 3시 반? 그러면 그 이후에 못 잤으니까 제가 잤던 시간이 아마 4시, 5시 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게 깊었어요,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됐을 때 엄마 아빠랑 따로 살다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잦은 발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발령이 나서 부산에서 이제 두 분이서 부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발령이 나서 아빠가 전라도에 가서 사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아빠가 생활비라든지 연락을 엄마한테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조금 아빠보다 성격이 강해요. 제가 엄마 닮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 두는 그 시간 동안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 두 분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이제 많이 다투셨거든요. 다투고 나면 나쁘게 얘기하면 불똥이 저한테 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았던 이유는 대부분이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중2 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때리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아팠어요. 마음은 아팠지만은 제가 키가 167 정도 됐고 등발이 있으니까 엄마보다 키가 크고 엄마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보다 목소리가 커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싸우면 리스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2 때부터는 어느 날부터 엄마가 안 때리고 아빠가 때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때리는 그런 강도가 그런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빠의 눈빛, 뭐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아빠가 어떤 걸로 때렸는지가 되게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어요.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동생에 대한 나쁜 감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맞을 때마다 동생은 겁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 피신해 가 있거나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엄마 아빠가 동생을 때리려고 하면 제가 막 막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보다 동생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되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교복을 입으면 하복을 입잖아요. 반팔에 치마를 입으면 멍이 없었던 적이 하루도 없어요. 항상 팔에 항상 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저를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즐거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인데 맞고 오는 날에는 되게 슬퍼 보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영상통화를 친구들이랑 하면서. 친구들이 다 부산에 가 있고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시간이 꼭 지나가리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를 지낼 때 그때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맞으면 도망가야 됐었어요. 집에 있으면 계속 맞으니까 도망가면 친구 집에를 늘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고 제가 목숨을 다 줄 정도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동생, 그 친구의 아빠, 친구의 엄마, 친구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맞고 오면 친구 집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집에 안 계셨을 수도 있어서 대부분 아빠가, 제가 이제 맞고 집에 오면은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빠가 우셨어요. 제가 맞은 걸 보고. 거의 이제 신발도 못 신고 맨발인 채로, 저희 집이 만약에 1동이면 제 친구 집이 바로 2동이었어요. 그래서 2동까지 가는데 한 2, 3분이 걸리면 그 온몸에 피 범벅이었고, 신발을 신을 틈은 없으니까 신발을 못 신은 채로 친구 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랑 친구 아빠가 막 그 상처를 치료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한 기억에 그 아버님이, 제 친구 아버님이 우셨고 경찰에 빨리 가자고 저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너가 잘못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딱 하고 있거든요. 너가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처 치료해주는 거 외에는 제가 경찰서 가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고, 그 집에 계속 저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울면서 치료를 해주시면서 막 그 주머니에 막 2, 3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 3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거를 저한테 막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을 약간 정신적으로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나는 살 수 있겠다. 약간 집에서는 죽어라 이제 엄마 아빠께서 하시지만, 이분들은 약간 친딸같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셔서 제가 중학교 때를 이제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잘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2탄입니다. 너무 길어요. 3탄, 4탄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